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배준현입니다. 네, 연애의 지상주의자, 연애의 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뭘 했다고 벌써 주말일까요? 김 선생입니다. 네. 네, 저는 지 맘대로 살고 싶어서 기자 그만두고 영화 준비하고 있는 김프로입니다. 날씨가 이제 제법 춥잖아요. 네.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네. 가을, 이렇게 알싸한 가을이 되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가을이 되면 네. 오뎅 국물. 이거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왜. 오뎅 국물에 얽힌 뭐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냥 사소한 걸 할 때 되게 그냥 뿌듯할 때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오뎅 국물을 위생적이지 않다. 그리고 돈 주면 그걸 왜 오뎅을 먹고 오냐. 어릴 때 혼났었는데 요즘 막 괜히 그 맛있는 오뎅 길에 파는데 가가지고 그냥 사 먹고 싶어지고 그러거든요. 추워지면. 이걸 내가 사 먹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하고. 맛있고. 이렇게 또 한 해가 가고. 오뎅 국물. 내년에 내가 이렇게 오뎅을 막 먹고 있으면서 내가 나 스스로가 약간 철없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또 맛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야, 네. 100% 맛있지, 뭔 소리야. 그렇지. 맛있는 오뎅집을 자주 가는 데가 있나요? 신이문역 1번 출구 앞에. 튀김이랑 오뎅이랑 파는 데가 있거든요. 막차 끝날 때쯤 되면 이제 가면 이제 떠리로 싹 줘요. 그 역 앞에가 조금 널찍한 광장처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이상한 좀 세트 같아. 그래서 밤에 그냥 쓱 찾아가가지고 그냥 사와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막 차 타고 막 다시 오고 막 이런 적도 있고. 거기가 한예종하고 가까운 데죠? 네네. 네. 그쵸. 약간 옛날 분위기 나는. 그냥 가끔 생각나요. 딱 요 시즌만 되면. 김 선생은 누가 떠오릅니까? 또 뭐 오뎅 이런 얘기 하지 마. 오뎅이 생각나겠어? 저의 패턴을 짧은 순간에 잠깐 돌이켜봤는데, 네. 가을에 이별이 많이 있었네. 가을에 주로 헤어지고? 상당히 많이 이별을 했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봄 요런 때 많이 만났고. 시작하고. 예. 야, 이 생로병사. 네. 한 해가 시작하면서 싹 왜냐면 봄 하면은 누구 만났고 새로 만났고 설렜던 그런 기억들이 되게 한타스가 있는데 가을이다 그러니까 별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좋았던 기억들이 거의 대부분 헤어졌던 기억들이 떠오르네요. 네.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성찰, 고독. 가을 남자. 그러면서 그렇죠. 문자 보내는 거지. 그치. 데려다 줄까? 그렇지. 근데 가을에 그렇고요. 크리스마스철 다가오면 다시 설레어가지고 뭐가 생겨요. 짧은 순간 그런 게 이제. 저는 평생 이게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제가 군대를 10월 12일 날 입대해가지고 11월 30일 날 자대로 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대로 갔을 때 눈이 왔고 10월 12일 날 들어갈 땐 더웠단 말이야. 낮에는 훈련하다 이렇게 앉아있고 더워가지고 막 이럴 때여서 그게 점점 추워져 가가지고 눈이 올 때 배치를 받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늘 훈련소를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패턴이 똑같잖아요. 6시 일어나서 뭐 밥 먹고 뭐 훈련 받다가 와가지고 또 저녁에 점호 받고 자고 뭐 이러니까 그때 계절이 변해가는 거를 겪고 한번 훈련소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는 10월만 들어오면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계속. 그게 온몸으로 계절을 느낀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제가 군대를 갔다 온 지가 벌써 굉장히 오래 지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는 거에 대한 약간 그런 뭔가 있어요. 알람 같은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 시기가 딱. 야, 나는 크게 변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시간 많이 갔는데. 잘 살아야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10월달이니까 10월달 노래는 아니에요. 9월달, September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Earth, Wind and Fire의 노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노래부터 가을이 넘어가는 10월, 11월달쯤에 이제 패턴으로 이어서 듣는 노래가 저한테는 있던 것 같아요.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를 딱 듣고 나서 바로 다음에는 같은 사람들의 노래인 After the Love Has Gone을 딱 들으면 그냥 가을이 끝나는 느낌이야. 네. 제목이 또 그렇잖아. 사랑이 끝난 뒤에. 그러네. 네. 쌀쌀해질 때쯤
괜히 찾아 듣는 노래가 있긴 있어요. 있죠. 네. 예전에 뭐 미스터 투 노래 겨울에 이러면 너무 이상해. 이 양반 나 정말 농담으로 던진 거야. 일단 미스터 투는 무조건 들어야 돼. 종 띵띵띵 울리면 이제 눈 오기 시작하면 들려야 되고. 저는 하얀 눈이 내린 겨울밤에 이거잖아. 녹색지대도 미스터 투. 있어요. 녹색지대. 야. 네. 벌써 1년이라는 노래가 뮤직비디오에 장첸 그렇죠. 이범수 이렇게 나오고 그때 너무 멋있지. 추리닝 저지에다가 잠바 입고 약간 쌀쌀해지기 시작할 때쯤이 배경이었던 것 같아. 느낌상 약간 그런 걸 연상시켜주는 노래라서. 며칠 전에 김 선생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그 노래가 나와가지고 아 정말요? 그 노래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아 진짜? 그러니까 시즌이 오긴 왔나 보네. 네. 그 노래 틀 시즌. 00년도 노래거든요. 진짜 오래됐는데 지금 벌써 몇 년이야. 그쵸. 근데 아직도 들으면 세련됐어.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 노래 좋죠. 가을이 남자의 계절이잖아요. 보통 봄이 이제 여자들의 계절이고 가을이 남자들의 계절입니다. 그러면 남자들의 마음이 약간 센치해집니다. 네, 저희도 곧 이제 센치해질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때 툭 찔러야 돼. 네. 배 감독 그러면 만추 보고 나서 샀던 똥색 코트 좀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터졌어. 그게 안 돼. 나는 그게 그러니까 터지는 게 여러분 옷이 찢어지거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단추를 계속 달아도 단추가 계속 떨어져. 야. 나는 여기서 아줌마 좀 세게 묶어줘요. 단추 이것만 계속 떨어져. 이때 그러니까 왜 떨어질까 이렇게 왜? 미안해요. 그런 뜻으로 물어본 건 아니었는데. 자, 아무튼 그러면 저희의 이런 센치한 느낌을 가지고 오늘의 빠따를 한번 후들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희 좀 센치합니다. 이게 또 남성한테 들어온 빠따라서 오늘은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도 싶고. 그러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참 그렇군요.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렸나요? 그러게. 속상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네. 짜증나죠? 한참 어린애가. 굳이 꼭 이걸 이렇게 말할 건 뭐야? 이 여자분은 괜히. 그럼 공부 못 하셨겠네요. 자기는 오빠가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인 거지. 그렇지. 속을 새겼다는 거지. 네. 자기 오빠를 싫어하는 거지. 그렇죠. 지금 이 여동생은. 근데 그냥 귀엽게 장난 비스무리하게 이게 웃자고 한 얘기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드는데요. 정색하고 하지는 않았겠죠. 네. 사실. 그냥 약간 철없는 소리를 한 거죠. 네, 어린애가. 근데 장난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고. 요게 이분에게는 굉장히 그 속상한 포인트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왜냐면 너무 디테일해. 그렇지. 손님 6명. 취업도 첫 번째로 나갔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뭐 이런 그 구체적인 것들을 찍어가지고 억울하다. 하시는 걸 보니까 네네. 굉장히 깊이 남아 있고. 생채기가 있는 건데. 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약간 약한 포인트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여자분의 말이 벌써 오래된 일이잖아요. 그 학교, 뭐 중학교 때 그렇죠. 얘기도. 43살인데 중학교 때는 네. 뭐 언제입니까? 20년 가까이 된 20년이 20년이 뭐야? 아니지 30년 3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네. 그걸 후벼 팔 만큼 이 여자분이 어마어마한 소리를 쏟아낸 게 아니고 이미 거기에 대한 취약점이 있는 상태에서 네. 톡 건드려줬더니 이게 억울한 게 확 튀어나온 그런 케이스 아니겠나. 그렇죠. 그러니까 무공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단 하나의 약점이 뒤통수인 거야. 근데 거기를 톡 친 거야. 그렇지. 그렇지. 다른 데는 아무리 때려도 상관없는데. 네. 하필 거길 맞으신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뒤통수를 톡 친 여자애를 빠따를 쳐야 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의 뒤통수의 약점을 이제 더 이상 약점이 아니도록 보완해드리는 게 맞는 것이냐. 그렇죠. 후자가 맞는 걸 거다. 왜냐면 네. 저희가 이 여학생한테 빠따를 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매일 들어올 거야. 빠따를 쳐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빠따를 쳐서 해결될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에게 뭔가 다른 거를 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43살 이제 저희보다 형님이시니까 형님이라고 불러볼게요. 요 형님이 뒤통수가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내비두면 또 누가 와서 톡 치면 또 상처받고 또 누가 와서 톡 치면 또 아플 거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차라리 이 뒤통수를 약점이 아니게 보완을 해드리는 게 영원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 거다. 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약점이 보완되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제가 김프한테 물어볼게요. 그럼 공부 못 하셨겠네요? 존나 못했지.
이렇게 나오는 존나 거야. 못했지. 장난해? 존나 못했어, 야. 그럼 그 여동생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야, 우리 오빠랑 다르다. 당당하니까 좋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사업체를 하고 있잖아. 그럼.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런 걸수록 네. 뭔가 남자들은 특유의 경쟁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뭔가 남들보다 좀 잘하고 싶고 뭐 우위에 있고 싶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내가 후달린다고 생각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정말 깔끔하게 인정하는 것이 그럼. 본인한테도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게 그래야 이제 면역력이 생기는 거지. 그런 공격에 대한. 네. 인정하고 나면 더 이상 네. 약점이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부족했던 과거로 자꾸 포지셔닝을 하시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꼴통학교 꼴통과 나왔다고 다 같은 거 아닙니다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 학교 다닐 때 그럼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학교 나온 뭐 그냥 다 잘 지내고 있잖아요. 본인의 자격지심이 자꾸 이제 드러나는 방식으로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후회하시는 마음은 저희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케이스가 있어요. 서울대 애들도요. 자기들끼리 비교 되게 심하고 열등감 진짜 심해요. 아유,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서울대 의대 다니는 애가 서울대 경영학과한테 헐 오빠 그럼 공부 못 하셨겠네요? 이러면 경영학과 애들이 뭔 소리야 나 서울대인데 이렇게 될 것 같잖아. 안 그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으로 꿍해가지고 맨날 그 생각만 해요. 네. 나는 고등학교 때 왜 수능에서 2개를 틀린 것일까 막 이러면서 그치. 막 머리를 쥐어싸다가 막 그래요. 아니, 그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모여있는 곳이 서초동이에요.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 어. 왜냐면 사법고시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지금은 이제 조금 시스템이 바뀌긴 했지만 지금 이제 주로 계신 분들은 다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있다가 사법연수원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받는 점수 네. 하고 사법시험 봤을 때 점수 두 개를 합쳐가지고 법원도 가고 검찰도 가고 들어가면 거기서도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갈지 배정이 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개 일반적으로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법원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뭐 1등부터 100등까지는 뭐 법원에 가고 네. 100등부터 200등까지는 뭐 검찰 검사를 가고.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제 변호사랑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법원 내에서도 네. 첫 부임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동기 중에 몇 등이냐에 네. 따라서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검사 중에 이제 법원에 대해서 나름의 가지고 있는 열등감. 그리고 또 변호사들은 사법고시를 통과했는데도 이 밀려가지고 자기가 변호사를 한다는 이 열등감. 이거 마치 얼마 전에 UFC 챔피언이 코너 맥그리거라는 애가 건투복싱 세계 챔피언을 나 너랑 복싱으로 붙겠다. 이런 건방진 소리를 했다가 근데 멋있잖아. 네. 그 잘 싸웠어요. 근데 걔가 지고 나서 멋있게 다시 난 계속 싸움을 계속 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걔가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야. 너무 우울합니다. 제가 피겨를 못한다는 사실에 이러면서 갑자기 너무 억울해하는 거야. 네. 내가 옛날 피겨를 했어야 되는데 막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과거의 후회 또는 또 뭐 열등감 이런 거는 너무나 일반적인 현상이라서 네.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좋은 학교를 나왔건 못 나왔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냥 본인이 다 얼마나 마찬가지인 거야. 건강하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건 프레임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몰라요. 저희가 대학교를 다 특이한 데를 나왔으니까 대학교를 갈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갔냐면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 중에 네. 서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네, 네. 외무고시를 계속 준비하다가 결국은 안 됐어요. 이 사람은 평생 고시에만 쏟았는데 안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서울대를 나와서 나름대로 그래도 고시에서 뭐 가가지고 끝에 1차 되고 뭐 2차 안 되고 뭐 계속 이제 그러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안 되니까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안 좋은 학교를 나와도 끝에가 좋으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요. 그리고 더 편하게 생각해 보자면 내가 좀 후달려도 나를 사람들이 좋아해. 걔네가 잘해. 그럼 난 걔네 마음에 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먹을 것도 사주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그 두 가지 경우를 어떻게 놓고 계산했냐면 이제 학교가 저희가 갔을 때가 김 선생하고 제가 갔을 때가 3회였으니까 네. 4학년도 없을 때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 그 학교를 뭘 믿고 가냐.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중에 잘 되면, 그러니까 안 되면 말짱 꽝이야. 서울대를 나와도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차피 똑같지. 근데 나는 잘 될 거니까 잘 되면 내가 이 학교를 갔는데 이 학교가 한 30년 뒤에 망했어. 그러면 야 나는
망한 학교를 나와서도 잘 된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30년 후 학교가 잘 됐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그럼 나는 선견지명 있는 사람이네. 그렇지. 어느 경우에도 나는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갔는데 가고 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서름을 많이 당했거든요. 네. 모르는 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새로 생긴 학교니까. 네.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음. 존나 못했어? 존나 못하면 웃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아유, 그럼요. 알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내 성적을 뭐 신경 쓸 것도 아닌데. 그럼. 자, 형님. 독거 솔로남이신 거를 부끄러워해. 지금. 야. 오히려 그게 핵심일 수 있다. 지금. 고등학교 이게 무슨 문제야, 지금.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바로 파악하셔야 돼요. 이렇게 매기나요? 네. 너무 훅 들어갔는데. 그렇지. 아니요. 동창의 여동생이 좀 마음에 들었구나, 이런 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럴 수 이렇게 있지. 하니까 이게 데미지가 컸구나. 아니, 사람들이 웃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저 알고 보면 내 친구 놈의 동생인데 괜찮은데 그치 얘랑 어떻게 돈가스 먹으러 가자 걸려고 했대. 오빠 고문 뭐 댓글해 애들이 헐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 형님 학교는 그냥 잊어버려. 그래요. 독거 솔로남인 거에 다시 한번 신경 쓰여가지고 사연 보내주세요. 네. 우리가 다시 솔루션을 드릴게. 자, 그래서 저희가 빠따를 그분한테 쳐드릴 수는 없고요. 여학생에게 어떻게 빠따를 날립니까? 저희가 그래서 빠따는 아니고 그 뒤통수를 좀 보강해드리는 차원에서. 그렇죠. 네. 뭡니까 그거? 형님에게 드리는 저희의 그 사랑의 처방. 주지스님께서 참선을 하고 있는 일반 수행자들이 꾸벅꾸벅 좋을 때 한 대 때리는 거 있잖아요. 죽비. 대나무가 쫙 갈라져가지고 때리면 아프진 않아요, 이게. 네. 아프진 않은데 소리가 빡 소리가 나가면서 네네. 정신이 번쩍 드는. 죽비 일방 선물 드립니다. 네. 하여튼 힘내세요. 네. 지금 고민하실 포인트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새신자 소개해드리는데요. 새신자가 오늘은 영어가 없네요. 야, 이런 날은 그럼 뒤에 건 영어밖에 없어? 야, 이거 죽으란 얘기구나. 한글 영어로 나눠. 야, 대박이다. 야, 오늘 편하게 가고. 깜짝 놀랐네요. 네, 오늘은 영어가 없어요. 그래서 다 한글 아이디로. 네. 대박이다. 김 선생이 한번 편하게 오늘은 갈 수 편하게. 있네요. 네. 자, 읽어보기 전에 지난주에 새신자 소개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우리 테리 오빠가 이름 하나하나를 스테레오로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걸으시더라고. 네. 그래서 이어폰으로 들으면 왼쪽 귀 오른쪽 귀 이렇게 들려. 네. 정말. 그걸 듣고 저는 센스 있다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이걸 실시간으로 쭉 읽은 게 아니고 편집해서 붙인 거구나라고 이게 오해할 것 같더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네,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들으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제가 실시간 다 읽은 겁니다. 진짜. 그래요. 그건 좀 알아봐 주세요, 제가. 진짜. 네. 정말. 이럴 때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존나 못 읽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안 돼, 나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중요해. 그래. 자, 가보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시고요. 알래스카 차차, 하얀집 벨루가 상남자다이 몽순엄마 제코 2014 원조 제임스리 역기세들 인미학 도랑 풍서 선물상자 황교 검검검 모단 커피 한 잔과 도너츠 파랑랑 라면 전문가 에티가 마초 비초 다비치 코드 그래서 옷잘래 다크 초코 니르바나 334색깔 부적전설 게드라이언 지존반니 BTS 러비 수메리언 메일리스드 기꿈꾸르꾸. 야, 이거 한 호흡에 했네, 한 호흡에. 야, 한글 너무 쉽구나, 이제. 이 정도는. 분노의 읽기였다.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여러분. 선물 폭탄 네. 코너. 네, 선물 술친구 한 박스. 누군지 아시겠죠? 형님, 여자 만나서 같이 드세요. 네. 그리고 새신자 중에 랜덤으로 간헐적으로 뽑히신 분. 네. 알래스카 차차 파랑랑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친구 술친굼,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굼벵이 파워, 소연아범님의 술친굼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마이보험 체크, 전문가들이 양심적으로 체크해 주시는 보험 체크 서비스니까 가입도 많이 해주시고요. 아이스크림 크림,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빠가 직접 만든 순한 보습크림입니다. 네. 경주 청담 펜션, 신축 건물에 아주 좋은 펜션이니까 이용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찜질방 최근에 드디어 완공이 됐는데 이 찜질방이 대박이랍니다. 펜션 이용자들은 모두 무료로 쓸 수 있는데 황토 대리석에 천연 황토석, 인간에게 주는 최대한의 선물 음이온 발생 항균 탈취 짱이에요. 건강 침대로도 쓰는 바로 그 온돌방이 지금 방문하시면 모두 무료. 아니, 저희도 한번 가볼까 싶어요. 네. 그래서 언제 갈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불쑥 정해가지고
가서 여기서 뭔가를 한번 할 테니까 네. 기다리고 계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한번 갑시다. 네. 기대됩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요.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최희연 과장님 모시고 김 선생과 둘이 또 오붓하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남자들의 영화 시사 톡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영화인 최승호입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연세로뎀 정신과 최희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배 감독 또 도망갔어요? 이 사람 안 되겠네. 시나리오가 쉽지 않아요. 네. 재미 붙였어요. 주말마다 튀는 거예요. 시나리오 진짜 시나리오 때문이겠죠. 시나리오에 시카리오 될까?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거죠. 이제 찬바람이 불고 날씨가 이제 추워져가지고 날씨가 이 덥고 춥고에 따라서 병원에 내원하는 분들도 좀 차이가 있나요? 원래 환절기는 항상 계절이 바뀌는 가운데 감정도 바뀌니까 제일 안 좋을 때예요. 그래서 안 좋을 때라면 안 옵니까? 근데 요즘은 안 좋은 사람이 많아서 병원에 많이 오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병원에 올 정도 여건이 좋아야지 와요. 야. 돈도 있어야 되고 계절도 좀 나아야 되고 그래서 겨울엔 많이 안 와요. 아, 그래요? 거동이 힘들잖아요.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농담식으로 비 오면 안 온다고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 조건이 좋아야 돼요. 몸 상태가 좀 나아야지 그나마 그래도 병원을 오기 때문에. 정신과도 그런 영향이 있군요. 네, 너무 힘들면 안 돼요. 네. 당장 막 이빨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 아니면 병원 안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겨울에 환자가 조금 뜸하시겠네요. 네. 즐겁죠. 멘탈이 가죠. 그러면 최현 원장님 방송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주 2회 방송 정도로. 자, 오늘은 45세 여성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약간 저희한테 왔던 사연들 중에는 조금 결이 다른, 독특하다면 독특한, 뭐 그런 사연이 들어왔거든요. 네. 오늘 김 선생의 활약이 기대되기도 하고. 결이 다른 살결. 성심성의를 다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름 작가님께서 사연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45세) 전업주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10여 년이 훨씬 넘게 스킨십조차 없는 부부입니다. 사이는 친구같이 좋은 편입니다. 저는 아이에게 온 정성을 다 쏟고 있어서 크게 외롭거나 힘들진 않아요. 근데 주변에서 남자는 그럴 수 없다고 저에게 말합니다. 남편은 혼자 외출을 거의 안 해요. 폰 관리도요. 제 주변에선 게이설, 바람설도 돌아 웃기도 하고요. 이 남자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평범하게 다시 살아보고 싶은데 이제 와서 가능할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불편하네요. 남편과는 가족의 소개로 1년 정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우선은 조건이 좋았고 외모도 마음에 들었어요.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에 선을 100번 정도 봤다고 하더군요. 소개받을 때 남편에 대한 인상 비평은 사람을 너무 고르긴 한데 그래도 조건이 좋고 회사에서 인정받아 다 아까워하는 사람이라 안 돼도 좋으니 가볍게 만나보라더군요. 저는 그냥 가볍게 봤고 남편은 그 점이 신선하게 다가왔다고 했고요. 사귀는 기간 동안 2-3번의 관계가 있었고 그것도 제가 이상하다고 하니 하는 정도였어요. 결정적으로 섹스리스가 된 이유는 육아인 것 같아요. 다른 집도 그러듯이 그게 너무 길어지고 특별히 제게 원하거나 하질 않고 저도 피곤하니 자연스레 정확히는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문제로 싸운다거나 했다면 저도 고민을 했을 텐데 둘의 관계는 그냥 사촌 남매 정도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람을 안 피고는 남자는 그럴 수 없다고. 저는 별 생각도 없는데 주변에서 자꾸 그래서 신경도 쓰이고 남편은 지금까지 주말에 자기 약속으로 나간 적이 거의 없고 집돌이입니다. 제가 결혼하곤 택배 아저씨하고의 대화를 제외하곤 남자와 대화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답답하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면 이런 관계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지 남편과 무얼 다시 하기엔 진짜 너무 어색해서 관계 개선을 위해선 처음 시작을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심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선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땐 너무 안 좋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때라 그리고 제 아이가 좀 아픈 아이라 저의 100% 케어가 필요해서 이혼 생각은 접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요. 과연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지 저는 남편의 생각이 궁금해요. 그냥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건지 남자들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남자들만 있으니까 뭐. 그렇죠. 그래서 김프로 쇼를 듣는구나. 네. 요거는, 네. 어떻게 택배 아저씨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 안 돼. 저는 군데군데 좀 약간 특이하다고 느낀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크게 외롭거나 힘들지는 않다. 본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넘어가면 택배 아저씨 말고는 남자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너무 답답하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외롭거나 힘들지 않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외롭거나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이는 친구같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사촌 남매같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어디서는 이 남자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것도 앞뒤가 좀 잘 안 맞아서. 네. 뭐 안 맞지만 포장을 괜찮아요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뭐 많죠. 네. 네. 그리고 사촌 남매와는 섹스 안 합니다. 이게 문제가 안 되고 고민이 아니셨다면 사연도 안 보내셨겠죠. 그랬겠죠. 네. 애써 괜찮은 척 하시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되시는 것 같고, 뭐 괜찮다. 문제가 된다고 여겨도. 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섹스를 안 하는 거는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결혼 10년 넘고 하면 아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테리 오빠가 너무나도 격한 공감을 보내주셔가지고 원래 섹스를 하는 게 이상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저는 우리 아내가 사연을 보냈는 줄 알았어요. 아, 요렇게 또. 네. 아, 저는 오늘 정말 다른 경우와 달리 어디서도 쉽게 고백하지 않은 제 고백을 하겠는데 저도 섹스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남편이 무척 공감이 가. 아, 그러면 번지수를 제대로 찾았네요. 네. 이게 도대체 어떤 심리인 거냐? 네, 거기서 뭐 또 너무 동의시하면 안 되니까 좀 그러다 이건 상담이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걸로 계속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어떤 부분에서 저희 아내가 하는 것을 이분한테 추천하고 싶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요. 저는 제가 먼저 섹스하자는 얘기를 거의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이상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성욕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먼저 뭐 하자 뭐 이렇게 안 해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갖고 있는 제 결함일 것 같아요. 습성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다행히 우리 아내가 먼저 리드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부인을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면 이 섹스에 관해서만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들도 좀? 그게 희한한 게 섹스는 그런데요. 그 외에는 굉장히 우리 부인이 저한테 의존적이에요. 그래요? 네. 아, 이 얘기하면 욕 먹을 것 같다. 내가 뭐 의존적이야. 제가 과연 다음 녹화 시간에 선생님을 뵐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 방송 안 들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남편이 얼마나 반응이 오나 이런 거를 테스트라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도 지금 힘들어서 애가 장애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못 쓰세요. 네. 남편도 남편 문제지만 이분도 그 부분을 두드리는데 본인이 적극적이진 않았어요. 상호간에 그런 것 같네요. 육아인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보니까 연애와 결혼 시기에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 네. 보통 결혼하기 전에 김프로 어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막 그 모든 노력이 다 일로 가지 않나요 보통? 그쪽으로. 네. 네.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그럼요. 뭐 모든 남자가 비슷하지 않나? 뜸만 맞으면 뭐. 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이제 힘들다고 하시는데 네. 이게 막 계속 힘드신 것 같지는 않고 실제로 뭐 육아나 다른 것 때문에 이게 귀찮기도 하고 뭐 이럴 때도 있다가 네. 또 문득문득 그런 것이 조금 답답하거나 힘들거나 뭐 좀 원하거나 이럴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남자분이 이제 연애할 때는 전투적으로 막 있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좀 시들해진 경우라면 본인이 그 적극적일 때도 있었으니까 네.
나름대로 이렇게 리드를 해가지고 조금 할 텐데 처음부터 계속 그냥 늘상 이렇게 소극적이었단 말이지. 없었으니까 네. 이분이 계속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그냥 불현듯 찾아오는 그런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근데 이 부분은 첫 줄에 10년 넘게 섹스가 없습니다라고 적은 게 아니라 스킨십조차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이는 괜찮대. 사촌이랑 지내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성에 눈뜨지 않은 두 사람이다. 아, 그래요? 아직 초등학생 수준인 거예요. 애는 낳지만. 그럴 수도 있나요? 애를 낳는데? 있죠. 그러니까 궁합이 잘 맞은 거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기는 쉽지도 않은데. 네. 그날 하루에 야. 그리고 결혼할 때도 이 남성은 100번 선을 봤다고 했는데 어떤 여성도 고르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 없이 툭 온 사람이니까 저거 봐라 하고 골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 볼 때는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쉬는 데다. 내 이 날카로운 것들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안착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꽤나 많이 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사에서는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호감도 있고 뭐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냥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남겨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거를 하고 써야 되는데 그럴 여유는 별로 없으신 거예요. 집은 쉬는 곳. 네. 몸의 연애를 별로 안 해보신 두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사람 지금 뭐 김 선생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다 못해 초월적이잖아요. 근데 과하지. 좀 줄일 필요가 있어 내가 보기에는. 오늘은 어디 가지? 근데 저만 해도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이분이 저한테 사연을 보냈는데 저도 이런 사연을 비슷하게 보내면서 누구한테 사실 조언을 얻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배워야 돼요. 실습해보고 스킨십도 좀 해보고 또 이 두 사람은 취향이 아주 특이할지도 몰라. 성이 한번 눈뜨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게 또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지 모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극을 충분히 받아본 경험이 없다. 택배 아저씨랑 얘기하는 게 겨우 했다.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남자분하고 대화를 할 기회 자체가 없기가. 그냥 전업주부이고 아이가 아프니까. 외부에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도 그게 다 풀리지는 않는다. 정말 에너지가 있으면 핸드폰도 있고. 요즘 뭐 길이 워낙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또 설명되는 건 아니다. 이분의 성향이 확실히 있다. 글쎄요, 이분들이 이제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인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하겠지만 오히려 지금의 12년 된 10년 된 이 섹스리스 상태가 차라리 그냥 깨지 않고 자연스럽다고 느끼시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지. 저는 그렇게는 말하면 안 된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네. 일단 성에 대한 거는 확실히 우리나라는 다루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이런 정도면 섹스 세라피스트한테 보내야 되는데 보낼 세라피스트가 없네. 그래요? 섹스 테라피스트는 뭐 없습니까? 있긴 있죠. 그 외국 책에도 보면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한 사람이 제가 보기엔 팟캐스트에도 누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표방하고 있긴 하는데 지금 38,000명 정도 지금 검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있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근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현실적으로 잘 적용하게 하는 문화 자체가 아직 우리나라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정신병리 책 번역을 해서 성장애에 대한 챕터를 번역을 열심히 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이 두 분한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정확한 문답. 섹스를 왜 하기 싫습니까? 어떤 섹스를 원하십니까? 누가 리드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이런 조금 더 이런 거 물어봐야 되나? 이런 좀 뜨거운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을 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오픈할 수 있는 기회가 꼭 필요한데 아마도 거의 그런 주제들을 이야기조차 못하지 않았을까. 당신은 왜 섹스 안 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았을까. 말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셨을 거예요. 무슨 뭐 섹스 테라피들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심리 상담을 받으실 때 이런 고민을 말씀하셨으니까 이혼하라고 했대잖아요. 네. 야, 이런 경우, 이혼하라고? 약간 황당하지 않나요? 상담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여러 정황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것만 너무 이렇게 부각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뭐 이런 분들이 있나요? 상담은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자신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라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 그럼 어떻게 남편하고 둘이?
그래도 일반적인 부부 상담 하는 데에서는 다 커버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유독 이제 그 섹스만 가지고 상담하라 그러면 좀 어렵고, 근데 이 두 부분은 사실 섹스만 가지고 상담할 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부 상담이 좋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엔 부부 상담을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애랑 떨어져서 두 사람이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는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지 않을까. 전 이 두 분이 과연 아직도 남녀 사이로 만나본 적이 있는 걸까? 근본적으로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상대를 남자와 여자로 온전하게 100%로 만난 적이 있을까? 그 전까지는 결혼 상대,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한 번 했는데 생긴 아이의 서로 부모이자 그냥 동반자 정도로만 생각하지 진짜로 연애 대상에 피지컬리 남자 여자로 충분히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남편과 무얼 다시 하기엔 진짜 너무 어색하다. 야, 어색한 거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뭐 딴 사람이랑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요? 남편 아내랑 같이 배우는 게 낫지. 그러니까 서로 오히려 어색하니까 더 풋풋할 수도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다른 부분은 12년 동안 너무 익숙해. 그것만 그 풋풋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네. 저는 오히려 이게 사실 현실화되기 쉽지는 않은데 차라리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사람과 한번 섹스를 해보자. 오, 진짜 네. 파격적인 제안이네요. 왜냐면 어차피 12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섹스 한 번도 안 했잖아. 한 번도 안 해도 사는 데 불편 없잖아. 그러면 내가 정분이 나서 바람이 나서 상대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사람이랑 한번 섹스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 서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느낄지 한번. 보통 영화들이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제 파국으로 끝나는 영화들이 많은데. 네, 그렇게 파국이 맞아지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남녀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뭐 바라볼 계기는 되겠지.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기는 될 텐데. 차라리 대개는 근데 그런 지금의 얘기를 정말로 현실화하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하거나 하면서 그 부분을 약간 각색하면서 본인이 허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극단적인 얘기라서 제가 뭐 이렇게 막 했지만 그게 꼭 어디 나가가지고 클럽 가서 남자를 만나서 원나잇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극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들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각자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거를 그냥 이제 대화를 그렇게 시도를 하면 그 주제만 가지고도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죠. 남자분도 그렇고. 일단 이 두 사람은 같이 앉아가지고 섹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게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렇죠. 상대방한테 보여진다는 자체부터가 벌써 수용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따로따로 나는 어떤 섹스를 그래도 머릿속에서 판타지라도 그린다라는 얘기를 서로 듣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지금 남편이 자위하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편은 자유행위 꽤나 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뭐 동영상이나 이러한 그 실제 섹스는 아니더라도 많이 접할 것 같아요. 이건 저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혼자 움찔하셨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 생각한 적이 없는데.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충분히 이 사람 나름대로 부인 외에도 자기가 그 감정적인 판타지를 키울 수 있는데 문제는 판타지가 커가면 커갈수록 실제 섹스가 줄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판타지를 좀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 판타지를 서로 이제 쉐어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얘기한다는 거는 그럼 다른 제3의 그렇죠. 각자 상담자에게. 이제 상담 선생님한테든 절친이든 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한 자리에 섞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제가 아까처럼 문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 적어놓은 거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그냥 앉혀놓고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지. 꿀먹은 벙어리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 그거를 하자 그러면 이 남자분이 안 할 가능성이 조금 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걸 뭐 그런 거래 이러겠지.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앙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앙팅? 앙팅. 뭐예요? 뭐예요? 앙케이트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노트를 돌리는 거예요. 네. 노트에 뭐 질문 뭐 이런 거를 적어놓고 그거를 이제 쭉 그러니까 뭐 설문조사 비슷한 거지. 적어놓으면 그거를 이쪽에서 또 받아가지고 쭉 적고 궁금한 걸 물어보고 그래서 그 노트를 계속 돌리면서 뭔가 썸이 생겨나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소개팅 비슷하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언제 90년대 뭐 하여튼 중반 때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해본 적 없습니다. 네. 나는 왜 저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그 뉴스에서 한 40년인가 부부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서로 얘기를 안 하고 꼭 남편이 아내한테 할 말을 메모로 적어가지고
붙여놓고, 그러니까 말은 안 하는 거예요. 항상 메모로 밥을 해라, 뭘 준비해라, 이렇게. 진짜요? 그런 경우가 TV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부부가 다 있나 그러는데, 앙케이트팅이 마치 꼭 그런 것처럼.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남자 학교에서 혹은 이제 남녀공학이면 남자 반, 여자 반에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수거해와요. 그래서 그거를 쭉 막 적어가지고 또 수거해가. 그럼 저쪽에서 하고 그러다가, 그걸 몇 번 보다가, 이제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제 욕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서로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면. 근데 실제로 그게 있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두 부부가 가서 뭔가 얘기를 하기가 조금 꺼려진다 그러면, 노트에다가 뭔가를 적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가?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카톡 하니까 서로 SNS로 연애를 조금 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고, 본인들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닉네임씩 정해가지고 약간 불러보는 것도, 그러니까 뭔가 안 해봤던 걸 자꾸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안 하는 거지. 발동만 걸면은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안 한 거 자꾸 시키는 기회는 많이 있어야겠다. 일단 이분이 궁금한 거는 남편의 생각이 궁금하다. 그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게이냐 바람 피는 거 아니냐, 남자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섹스를 안 하고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그 부분 남자들 당신네들이 어떤지 좀 궁금하다. 먼저 물어보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얘기했잖아요. 성욕이 아예 없는 남자, 이런 남자도 있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특별한 어떤 본인이 원하는 유형의 상대가 아니라면 성욕이 없을 수도 있죠. 네. 나는 이런 유형의 여자라면 원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원치 않아. 이 구분이 명확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아내분이 그런 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저는 오히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성적 판타지는 굉장히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동영상으로 채우시든지 뭔가 다른 걸로 모르게 채우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실제 섹스가 자신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나 잘 못하니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시도를 안 하고 그냥 그게 굳어진 거죠. 발기도 안 되거나 그렇죠. 사정도 너무 일찍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하기 싫어하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특별히 집에서 같이 사는 와이프한테는 더더욱 보이기 싫으니 그냥 섹스리스가 돼버리는 거죠. 좋은 약도 요즘은 많은데 사실은 원하면 쓰면서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러면서 또 안 해요. 근데 왜요? 하면 되지. 심리적으로 이미 위축됐기 때문에 그 주제를 꺼내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위축이 돼서 그럴 수도 있다. 그거는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혹시 이러지 않을까?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외로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요,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몰라요. 그렇죠. 남자가 진짜 어떤 마음인지를. 이쪽은 정말 모를 영역이죠. 남편이 외부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내가 이거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차마 하기 싫거나, 또 성적 취향이 아주 특이한데 그런 얘기들을 감히 얘기 나누기 어렵다거나 이럴 수는 물론 있긴 하거든요. 게다가 주말에 자기 약속으로 나간 적도 없는 집돌이래잖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직업, 회사 이런 일 외에는 또 그렇게 왕성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저 남자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실 수 있었죠. 그 여자분들의 촉은 사실 대단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거를 하시고 계셨다면 분명히 티가 났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확실할 수는 없어요. 이분이 일단은 집에서 아이 키우느라고 좀 여력이 없고 본인이 그나마 촉을 돌리는 거는 집에 있을 때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오류가 있기는 할. 그것도 아닐 수 있다. 집요한 남성이라면 충분히 집에서와 전혀 다른 행보를 밖에서 볼 수 있다. 일단 그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분이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저희가 두 분의 관계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게 정말 아니라고 하면 가능성 두 가지네요. 성적인 판타지를 키워가지고 혼자 해결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유독 자신이 없는 상태이거나 위축되어 있거나. 근데 둘 다 오픈을 해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한번 터놓고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할 수 있다. 오히려 이분은 남자분들은 그런 겁니까? 라고 물어보셨잖아. 진짜 섹스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충족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분 진짜 힘들어하고 계시다니까 지금.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막 완전 힘들어 하시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문득문득 힘드시다니까. 완전 막 난 이게 너무 불만이야. 짜증나 미치겠어. 이런 느낌은 또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지는 않았어요. 문득문득 힘드시다니까.
체력이 그렇게 안 되죠. 여력이 없어. 네, 근데 여력만 생겼으면 모를 일이야. 그렇죠. 성욕은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거 뭐 식욕하고 다를 게 뭐예요. 그렇죠.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네. 하여튼 집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밖에 나가서 도서관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이렇게 따로 있듯이 이 두 부분의 섹스만 가지고도 집에서만 꼭 하는 것에 고집하지 말아라. 모텔도 있다. 이 분위기가 집 하면은 오히려 굉장히 쉼이라는 공간으로 고정되어 있는 부부들의 입장에서는 이 집이 더 안 좋아요. 어색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러는 거 아니야? 네. 그런 거죠. 모텔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게 뭐 딱 맞는 거는 아닌데 블루 발렌타인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그러죠. 실제로 기념일마다 생각해보세요. 집에 있으면은 그냥 쉬지. 꼭 섹스를 해야 돼? 근데 모텔에 가가지고 쉴 수는 없잖아.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분위기가 격조에 안 맞거든요. 여기에 맞춰야지.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이런 의견에 한 발 더 나가봤던 거예요. 집에서만 하는 법 있냐? 모텔이 있다. 남편이랑만 하는 법 있냐? 해봐라. 거기서 발견할 수도 있다. 네. 좀 더 나아가면은 꼭 일반적인 섹스만 있느냐? 그렇죠. 이반적인 섹스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들으시기에 무슨 소리야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걸 터놓고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충격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종의 감정을 배제하고 나면 치료 같은 거예요. 몸이 안 좋을 때 약 먹듯이 병원 가듯이 비슷한 거란 말이지. 요렇게 설득을 했겠지. 근데 이제 12년이나 깊은 지병을 앓고 계시는데 약을 써야지. 사람을 만나고 내가 너에게 지금 약을 주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다른 터치란 게 내 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이란 게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고 모르고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배 감독이 없는데 분위기가 산다. 배 감독은 또 본인이 요즘 또 이렇게 약간 리스라서. 자, 그래서 이분은 일단 남편분하고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남편분이 그 욕구가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죠. 이 어설프게 잘못 대화를 시도하다가 관계가 더 서먹해지는 경우가 뭐냐면 서로 약간 적극적이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은근히 밤에 터치를 시도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직접 물리적으로 시도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사전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그랬을 때는 아유 왜 이래 그러면은 거절당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다시 시도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피지컬리 다가가지 마시고 차라리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야, 자기는 왜 나랑 안 자? 또는 자기는 어디다 풀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얘기를. 친구끼리는 할 수 있잖아. 사촌지간이라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친한 남사친 여사친끼리는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야, 너는 요즘 어떻게 해결하고 사냐? 보안이 없던데? 그래서 좋은 기계 많어. 뭐 이러면서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 나도 좋은 영상 많아.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솔직하고 재밌는 거거든요. 대화를 시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게 사실은 실제 섹스하는 것보다 더 즐겁거든요. 그렇죠. 만약 이분이 판타지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만족시키는 게 훨씬 낫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위가 훨씬 만족스러워요. 일반적인 섹스보다. 성적인 농담 따먹기 되게 재밌거든요. 엄청 상상이 막 되네. 원래 음담 패설만큼 재밌는 농담이 그렇죠. 없어요. 끝말잇기. 자,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가볍게 시작해서 너무 또 장난처럼 하지는 마시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로는 수위를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좋은 질문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요즘에 텐트를 안 치더라? 뭐 어떻게 됐냐? 뭐 이런 거. 그럼 발끈하지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충분히 하지 그럼. 어디다 써 그러면? 뭐 이런 거. 나 아니어도 좋으니까 어디다 좀 쓰고 살아. 그래야 나도 어디 쓰고 다니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솔직한 대화가 좋은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역시 우리나라는 역시 아직은 분위기가 낯설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일단 이 부분은 섹스라는 너무 큰 먼 데를 다루기 전에 사실 친밀감부터 지금 다뤄야 될 과제가 좀 많아서요. 그 부분 얘기 좀 하시면 좋겠고 저를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남편이 싫어 하지마 안 해 이렇게 해도 그게 꼭 싫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우리 부인이 그거를 잘 알고
계속 건드려요. 마지못해 하는 척 하는데 저는 괜찮거든요. 아. 좋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남편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게 꼭 그렇지는 않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분은 남편분하고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시도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어떻게 되셨는지 경과를 좀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주고받을 농담거리에 샘플이 좀 필요하시다 그러시면 네. 저한테 따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제가 필수 질문 한 30가지 정도를 이렇게 재미있게 뽑아드려 볼게. 자, 이분한테는 뭘 보내드려야 됩니까? 집이 아닌 다른 곳이죠. 숙박권을 하나 저희가 펜션 숙박권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예. 경주 청담 펜션. 보문단지를 이제 하루 갔다 오십시오. 그 펜션이 괜찮더라. 이제 아이가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네. 이럴 때 좀 큰맘 먹고 네. 누구한테 꼭 좀 맡기시고 뭐 네. 하루 갔다 오셔도 시댁이나 처가에 하루 정도 이렇게 네. 부탁하고 한번 좀 다녀오시면 좋겠네요. 네. 마음의 여유는 안 생기시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억지로라도 마음을 가지고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는다 이런 느낌 한번 대개는 가서 싸우고 오실 것 같은데 그래도 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시도해보는 게 그 전에 뭐 이렇게 또 말씀 나누고 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십시오. 어떤 종류의 사연이든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연 가지고 찾아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